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가처분 신청한 기업들 그 상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주성 코퍼레이션 이쪽이 지금 회생한 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죠. 요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 초록뱀은 이미 거래 정지에서 거래 재개가 되고 있고 플래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거래 재개 직전에 있는 상태고요. 좋은 사례들이 많죠. 좋은 사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가? 네, 이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회장 재판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나왔던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매일은 못 드리더라도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예, 이 이화그룹 건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는 새로운 정보 네,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에서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신속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미약 하나마 도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초록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스크 이것도 이제 거래가 되는 건의 상황이 이제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쌍방울 이쪽은 아직 크게 변동이 없죠. 아직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 분할 결정을 지난번에 결정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말이에요. 네, 주식 분할을 하기도 하고 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제가 24년도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기업들의 현황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미래물산 같은 경우나 이 KH 그룹 쪽은 이제 유상 결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죠. 지금 미래물산 같은 경우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런 것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KH 쪽에서 이제 KH 건설 있죠. 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살아날 거에 대한 현재 대안을 마련해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화그룹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 아직 별다른 얘기는 사실 없는 것이 진짜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성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예전에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주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얘네가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는 대로 자본 잠식을 해소했고 사업 구조로 개편했어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화전기나 EID나 이트론 같은 경우 자본 잠식 아니잖아요. 그죠? 이트론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건도 아닌데 주성 코퍼레이션까지도 이렇게 살아났는데 말이죠. 얘네들은 투자자 보호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안 이런 것들도 다 제시를 했거든요. 그죠?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보충을 좀 하고 네, 그런 거래 상황으로 확실하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화그룹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주주연대에서 지명을 했던 사회이사도 결국 추천을 한 사회이사도 결국 주총에서 뭐 이야기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 차이가 너무나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성 코퍼레이션은 그런 사측의 상패 해소하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을 해소하고 거래 재개가 된 겁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이화그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이죠.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이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제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결국 사측이
생존하려는, 상장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거래소의 결정 자체도 김영준 그 재판의 배임 횡령죄 건에 대한 여러분 판결이 나왔습니까?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이화그룹 관련해 가지고 그 게시판에서 토론 게시판에서 어느 분이 이제 올려줬던 글을 제가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소문을 이렇게 제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1심 판결도 지금 현재 안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판결을 지연시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상패 결정에 내몰렸던 것이 이화그룹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배임 횡령죄에 대한 2심도 아니고 1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패 결정을 낸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죠. 뭔가 결판이 나야 그래야 상패의 타당성이 있잖아요. 멀쩡한 회사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1심 결과에 1심이나 뭐 2심 결과가 오너 배임 횡령이 무죄거나 또는 가벼운 형량 정도면 그때는 거래소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죠? 참, 너무 그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정권이 이번에 바뀌어서 상법 개정을 더 강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좀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는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 여러 가지의 쓸 수 있는 수는 모두 다 써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그 아미코젠 같은 경우 잘 아실 겁니다. 소액주주들이 결국은 똘똘 뭉쳐서 창업자 쫓아내고 지금은 예전에 그 치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소 대표가 주주연대 대표가 지금 현재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이제 결국 그 조합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 아미코젠처럼 그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것은 그거는 지분율 지금 현재 이화그룹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미코젠도 이런 식으로 회생을 했기 때문에 이화그룹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데 그런 바람들이 있지만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조합 만들어 가지고 최대 주주로 된다는 것은 현재 이화그룹은 지분 구조상 쉽지 않고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거예요. 경영진이 진짜 고의상패를 안 당하고 이사를 축출할 것 축출하고 그래서 경영진이 마인드를 바꾸거나 또는 이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김영준 전 회장의 재판권의 결과가 뭐 1심이라도 나온다든가 아니면 소액주주 연대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든가 이런 건입니다. 지금 소액주주 연대는 답답해서 그런지 김현 대표가 요즘 그 쉬고 있죠. 쉬고 있다기보다도 아마 지쳐서 이제 동영상도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돌파구가 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정리매매 결정은 보류된 거예요. 지금 정리매매 절대 안 하고 결국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정리매매 여부나 그런 건의 결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답답한데 그 살아난 기업들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그 경영진의 의지예요. 경영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의 변화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그거 체킹해서 또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시지만은 좀 상황을 좀 보시자고요. 어차피 지금 거래는 안 됩니다. 거래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보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화전기, 이트론, EID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셔서 새로운 소식 한번 들어보시고 답답한 궁금한 부분들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맥꾼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라고 하는 거 아직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절대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